오늘은 정년 65세 현실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 개편까지 한 번에 끝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정년만 65세로 올랐는데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두면 내 호봉은 그대로인데 일자리는 늘고 청년 채용은 줄고 결과적으로 내 실수령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보는 키워드가 바로 임금 개편입니다. 오늘 이 맥락을 정확한 예시로 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십니다. 첫째, 여야가 낸 법안의 큰 줄기 차이. 둘째, 임금 피크제와 직무급 논쟁의 실제 판례 포인트. 셋째, 내 통장에 영향이 가는 체크리스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숫자로 또렷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죠. 지금 국회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야당안은 목표를 65세 이상으로 못 받고 시행 첫 해는 예를 들어 63세, 다음 구간은 64세, 그리고 2033년에 65세로 맞추는 식의 계단을 그립니다. 반대로 여당 쪽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둡니다. 하나는 정년을 늘리는 길, 다른 하나는 정년은 유지하되 재고용을 의무화해서 계속 고용하는 길. 중요한 건 임금과 근로 조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질문, 그러면 내 월급은 줄어드나요? 입니다. 핵심은 방식이 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2022년 대법원에서 문제라는 판단이 있었고, 반대로 2024년에는 뚜렷한 목적과 합리적인 절차, 감액 재원의 쓰임이 명확한 경우 유효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줄입니다. 첫째, 왜 깎는지, 그 재원을 어디에 쓰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한다. 둘째, 일의 내용과 성과에 맞게 임금표가 다시 짜여야 한다. 이게 빠지면 내 손해가 됩니다. 이제 실제 생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61세이신 분이 되신데 정년이 65세로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호봉급만 두고 4년을 더 다니면 회사는 인건비가 훌쩍 늘고 신규 채용은 움츠러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는 재고용을 선택하거나 외주와 시간제 비중을 늘려서 버팁니다. 이 경우 정년 숫자는 늘었는데 당사자의 실제 근로 조건은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설계했을 때를 보죠. 업무 난도, 책임, 현장 필요 역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연령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숙련, 멘토링, 안전관리 같은 시니어만의 강점을 수당으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주당 근로시간과 역할을 조정하고 임금도 직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매칭합니다. 청년 채용을 늘리는 조건과 연동하면 60대의 일자리 안정과 20대의 진입 기회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 말하는 임금 개편과 정년의 동시 설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2033년입니다. 다수의 단계안이 이 시점을 65세 도달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사업장 규모별 유예 기간입니다. 큰 사업장은 빠르고 작은 사업장은 시간을 두는 방안이 초안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노무사가 들어와 있는지 이 흐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내 직무기술서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직무기술서가 있어야 직무급으로 바꿀 때 기준이 생기고 기준이 있어야 내 임금이 나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재고용 계약서 초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회사라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역할, 교육, 안전장비 이런 항목이 문서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려금과 세액공제 정보를 챙겨두세요. 회사 입장에선 지원이 있어야 속도를 냅니다. 노사 모두가 이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게 빠른 합의의 지름길입니다. 이쯤에서 오해 하나 시원하게 잘라드릴게요. 정년만 올리면 내 노후가 안전하다. 아닙니다. 정년 숫자만으론 월급 명세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임금표와 근로시간표가 함께 바뀌어야 그리고
재고용 구간의 역할과 건강관리 기준이 들어와야 실제로 안전해집니다. 반대로 임금 피크는 다 불법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 줄이고 어디에 쓰는지 그 과정이 합리적이면 유효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를 확인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합리성을 챙기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 품질 검사를 해오신 62세 김 선생님. 회사가 단계적 정년 65세와 직무급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63세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신입교육과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기본급은 직무기준 그대로, 대신 숙련 멘토링 수당을 받습니다. 이 설계면 김 선생님은 월 소득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건강 부담을 줄입니다. 회사는 안전사고를 낮고 신입은 숙련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정년 늘려드릴게요 하고 임금표는 옛날 호봉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64세에 갑자기 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재배치를 당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갈등이 커집니다. 이게 우리가 피해야 할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월급 명세서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호봉인지 직무인지, 성과급이 연령과 무관하게 책정되는지, 안전 멘토링 같은 시니어 수당이 분리되어 있는지, 재고용 구간의 시간, 임무, 임금 항목이 계약서에 쓰여 있는지, 이 네 줄만 체크해도 내 불확실성이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정년 65세 논의는 본격화, 다수 법안이 계류 상태다. 둘째, 임금 개편과 같이 가야 내 통전이 안전하다. 셋째, 직무기준 임금표와 재고용 계약의 문서화를 지금부터 챙겨라. 이 세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내 직무를 한 문짝으로 적고 내 회사 임금표가 호봉인지 직무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년 이후 내가 맡을 수 있는 구체적 역할 2가지만 써보세요. 이걸 내일 인사팀에 정중하게 문의하시면 대화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오늘도 시니어의 든든한 삶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